지금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신가요? 서로에게 잘해줘서 아니면 잘해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현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부부 모두에게 슬픈 일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그 특징들을 통해 많이 어색해지고 어려워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점검하면서 즐겁고 편한 결혼 생활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어도 서로 어색하고 심지어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사이가 많이 나쁜 경우에는 배우자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또한 항상 서로를 다른 부부들과 비교하며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가고 심지어 온종일 함께 있어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바라볼 때 마음속으로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들기도 하고 이제 우리 부부의 인연은 끝났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한 방에서 같이 지내는 것도 불편해서 마지못해 각방을 쓰며 지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이미 정서적으로는 이혼을 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곁에 배우자가 존재하는 가치를 모르겠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불신의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분명 결혼 전에는 둘이 함께 있을 때 외롭지 않아 좋았었는데 이제는 둘이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남편과 아내는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곁에 배우자가 있어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속이 답답하고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서로 따뜻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대화를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배우자를 감정 없이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할 때보다 하지 않을 때가 마음이 더 편안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어색해져서 각자의 방에 있거나 되도록이면 한 공간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엄두조차 나지 않고 점점 더 스스로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집안에서 마주쳐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색해져서 이제는 심지어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조차도 가벼운 인사조차 서로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가벼운 스킨십조차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잠자리를 하는 일도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서로 잘 챙겨오던 생일, 결혼 기념일 등은 챙기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심리적으로 가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바도 없습니다. 설령 어쩌다 기대를 할 일이 생겨도 어차피 서로에게 잘 맞춰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함께 보내는 일상이 낯설고 심지어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쩌다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또 언제 부딪히고 싸우게 될지 몰라 배우자에게 말을 꺼내는 걸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대화가 점점 더 없어져 버렸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계속해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려고 결혼한 것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좋은 감정들은 서로에게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생각보다는 이 결혼 생활을 잘 끝낼 여러 가지 생각에 몰두하게 됩니다. 심지어 결혼을 한 것 자체를 많이 후회하게 되고 배우자로부터의 탈출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배우자의 취미나 관심사 등에는 전혀 관심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전에는 같이 하지는 않았어도 아는 척이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는 척도 하지 않게 됩니다. 겉에서 보면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스케줄과 서로의 사정만을 중요하게 여겨 각자 지내고 있고 마음속에 서로를 배려할 생각은 조금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있어도 삶에 낙이 없습니다. 일상의 즐거움도 없습니다. 원래 부부라는 게 함께 작은 일상이라도 공유하면서 편하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여야 하는데 이제는 그만큼의 마음의 여유도 없고 설령 있더라도
배우자에게 내어줄 여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욕구나 감정에 반응할 생각조차 없고, 이제는 각자의 욕구나 감정만이 중요하고 배우자의 욕구나 감정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처음 보는 사람도 어쩌다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 눈 인사라도 나누고 가볍게 대화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배우자와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한테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쉬운데, 정작 배우자한테는 따뜻하지도 않고 말투가 부드럽게 나가지도 않습니다. 어쩌다 관계 개선을 위해 신경 써서 배우자에게 잘해줘 봐도 시큰둥하고, 오히려 신경 써주는 게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부부싸움을 할 때 해서는 안 될 너무 심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이혼하자는 말도 자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배우자가 정말 지긋지긋한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독불 장군처럼 혼자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다른 배우자를 미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배우자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고, 그때마다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통제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에서 배우자의 모습이 비쳐 보일 때 그 아이들마저 믿고 싫은 순간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 아빠의 그 자식이네, 그 엄마의 그 자식이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주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저 한 집에 살고 있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 아이들만을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점점 더 고민이 많아집니다. 머릿속이 늘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한 게 소화도 잘 되지가 않고, 입맛도 점점 없어지고 잠도 푹 자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배우자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소통이 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 부부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힘도 용기도 사랑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더 이상 서로에게 살아갈 힘을 더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더 이상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이제는 오히려 남아있는 적은 힘마저 빼앗겨 버리는 느낌이고, 함께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해지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깥 활동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집에 와서는 쉬고 싶고 방전된 내 자신을 충전시키고 싶은데 더 이상 집은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 둘 사이에 애정이 담긴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일도, 살가운 애정 표현을 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늘 삭막하고 차갑습니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은 서로를 점점 더 정서적으로 고립되게 만들어 갑니다. 서로에게서 애정을 받지 못하니 그 결핍을 아이들에게서 채우려고 해서 배우자는 본체만치 하면서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이들이 본인하고만 잘 지내기를 바라기도 해서 일부러 배우자와 아이들의 사이를 좋지 않게 만드는 말과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게 된 걸까요?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혼을 왜 했을까요? 함께 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려고 결혼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결혼해서 함께 살면 더 잘해줄 줄로만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서로를 속인 것일까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부족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줄 사람을 찾아 그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고 일상이어서 내가 느끼기에는 나보다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고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내 배우자가 사실은 오히려 나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채 살아왔고 원래부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내가 우리 결혼을 통해 그 부족한 사랑을 채우려 했던 것이 처음부터 힘든 상황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만큼 각자 가지고 있던 사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나에 대한 내 배우자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사랑을 할 힘이 부족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기 결혼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는 나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지도 못한 사랑을 애써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한시름 놓고 원래의 사랑이 부족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결혼 생활과 사회생활을 함께 해 나가느라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닐까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고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우리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나의 힘듦을, 나의 부족한 사랑을 알아주기를 서로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어서 행동 하나하나에 그렇게 서운함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이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반반씩 있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내가 책임을 좀 더 질 수도 있고 남편이 책임을 좀 더 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책임을 더 지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 결혼 생활에서 더 힘이 드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이며 책임을 더 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항상 고마움을 지니고 그 고마움을 잘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부부싸움은 결국 두 사람 중 누가 더 책임을 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군가 책임을 더 진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지는 아내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게 배우자를 위해 책임을 좀 더 져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에 대한 선택은 두 사람만의 몫이고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아끼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이 힘든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사랑이 있는 결혼 생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부부 두 사람의 운명이고 현실이지 않을까요? 물론 선택은 오로지 두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참아주고 배우자의 부족한 사랑을, 배우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채우는 데 도움을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참 어렵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부부들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해도 실제로 그렇게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하며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가 많지 않은 이유이겠지요.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노력해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노력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여기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결국 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추스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